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군산 출신의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어제 향년 7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강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 핵심 경제 관료로 외환 위기를 극복한 경제사령탑 역할을 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주도하는 등 개각 때마다 경제부총리 후보로 하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 전 장관은 군산에서 지난 16대 국회의원 재보선에 당선된 뒤 18대까지 3선을 지냈습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고 장지는 군산 옥구읍의 가족묘입니다. 화재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1시 40분쯤 익산시 낭산면의 한 애완견 사료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내부 1,400제곱미터와 기계 등이 타 1억 7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사료 포장지가 쌓인 곳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크게 떨어져 더 춥겠습니다. 날씨 소식 이승환 기자입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2, 3도가량 오르기는 했지만 오늘도 추위가 제법 매섭습니다. 무주의 수온주가 영하 9도까지 떨어졌고 지난 영하 8.8도, 장수 영하 8.1도, 전주는 영하 4.7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영상 1도에서 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지만 서해안에는 낮 시간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져 더 춥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7도, 낮 기온은 영상 2도에서 5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부터 조금씩 회복되겠습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토요일인 오는 4일에는 오후부터 흐리고 비가 시작돼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원도심 학교를 도심개발지구로 옮기려는 전북교육청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찬반 의견이 팽팽해서 학교 이전을 추진할 동력이 사라진 건데요. 전북교육청은 당혹감 속에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주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가 원도심 학교 이전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전 대상 학교의 학부모와 교직원 155명과 전주시민 9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곤지중은 학부모와 교직원의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일반 시민은 찬성이 약간 높았습니다. 덕일중은 학부모와 일반 시민 모두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50대 50으로 팽팽히 나와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는 학교 이전을 추진하기에는 어렵겠다, 이런 결론을 집약을 해서 도교육청에 전달하는 것으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학교 이전으로 원도심 공동체의 쇠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시민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압도적인 찬성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 이전을 강행하려던 도교육청의 계획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에코시티와 만성지군의 중학교 이전 신설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김성환 교육감은 주민 반대 여론이 높을 경우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 통폐합 없이는 개발지군의 학교 신설이 불가능해 도교육청도 뾰족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로 봐서는 이전 계획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상황을 교육부에 설명하고 사후 조건부 승인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학교 신설 계획을 올려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에코시티와 만성지구에 입주하는 중학생들은 장기간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가 불가피해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 TPP 탈퇴를 시작으로 보호무역 조치를 하나둘씩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재협상을 하면 미국이 쇠고기와 쌀 시장 개방을 더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에서 한우 등심 100g 가격은 10,000원입니다. 하지만 수입산은 5,000원입니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수입산 쇠고기는 이미 쇠고기 시장을 점령했습니다. 지난 2014년 53%대 46%였던 한우와 수입산 매출 비중이 지난해는 43%대 56%로 역전됐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수입산 가운데 호주산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지난해부턴 미국산에 자리를 넘겨줬습니다. 국내산 한우는 생산비 자체를 줄일 수 있는 특수적인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산한테 질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의 요구로 한미 FTA 재협상이 시작되면 쇠고기와 쌀 등 농축산물 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역 장벽으로 언급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농업 비중이 전체 경제의 10%를 차지하는 전북으로선 다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북연구원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량이 1%만 증가해도 전북 생산량이 0.002% 줄고 160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 모색을 해야 되고 그 방안들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 전라북도 산업에 지원할 수 있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비하면서 농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브랜드화, 친환경 생산 지원 등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달리던 차량의 시동이 갑자기 꺼진다면 어떨까요? 고속 주행 중이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텐데요. 같은 차량 운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지만 제조사 측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주행 기어를 넣고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시속 40km까지 속도가 올라가더니 갑자기 엔진이 꺼집니다. 후진 기어를 넣었다가 주행 기어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가네 이거 또 어디 갔나 이거. 가속 페달을 밟아도 오히려 차량의 출력이 떨어지자 급하게 차량을 세우기도 합니다. 지난해 5월 새 차를 구입한 황태자 씨는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을 벌써 3차례나 겪었습니다. 고속주행할 때 그때 가장 불안하고요. 특히 고속도로 달릴 때 그때 주행 중에 엔진 정지 사태가 나면은 진짜 그럴 때가 가장 불안하고요. 연료 펌프를 갈고 엔진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했지만 같은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에는 주행 중 시동이 꺼졌다는 동종 차량 운전자들의 경험담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차량 리콜 등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동차 제조사 측은 기다려달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인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결과가 나올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자동차의 그 시동 꺼짐 현상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차종을 운행하는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알리고 또 제조사에서는 리콜 조치를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늦어지는 사이 같은 차량을 가진 운전자들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등 차로를 줄이고 인도를 넓히는 사업을 여러 곳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과 영업난 등의 우려도 나와서 시민협의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충경로 사거리에서 풍남문 사거리 550m 구간입니다. 전주시는 4차로를 2차로로 줄인 뒤 버스 등 대중교통만 다니게 할 계획입니다. 인도는 넓혀 쌈지 공원 등을 만듭니다. 이른바 대중교통 전용 지구입니다. 전주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출퇴근 시간대 비영업용 차량의 운행 금지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공사에 들어가 2019년 말에는 대중교통 전용 지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기본적으로 하고
또 지역 상권도 이제 활성화되면서 또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매연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거리로 되기 때문에. 관건은 시민들과의 협의입니다. 교통체증과 영업난 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통난이 심할 것 같아요. 예, 많이 심해질 것 같아요. 다른데 뭐 외곽도로가 특별하게 없다 아닙니까, 전주에는. 차로를 줄이고 인도를 넓히는 공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주역 앞 첫 마중길 조성 사업은 시민과 상인들의 이해 속에 출발했습니다. 관광객이 유치가 되거나 아니면 유고대 방문자들이 좀 늘어나면 좀 상업지역에 살 수 있는 사람들 공간 확대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난해 객사 앞 600m의 길을 하루 동안 전면 통제하고 문화행사를 진행한 차 없는 거리 행사도 주변 상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가능했습니다. 덕분에 올해는 8차례로 늘어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지난해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게임 포켓몬고가 최근 국내에서도 출시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게임 이용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에만 집중하면서 걷다 보니 안전사고 우려가 큽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최근 출시된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 스마트폰을 통해 실제 장소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다양한 포켓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도청 등 전북 곳곳에서도 게이머들로 북적입니다. 일단 이 현실에서 카메라로 보는 것도 재밌고 돌아다니면서 포켓몬 잡는 것도 재밌네. 일부러 또 돌아다니니까 운동도 되고. 하지만 스마트폰을 보고 걸으며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다 보니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변을 인지하는 거리는 물론 시야폭과 전방 주시율까지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 게임과 관련된 안전사고와 각종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걸어다니다가 차도 쪽에서 차가 튀어나올 경우에 인지 잘 못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걸어가다가 서로 이렇게 보고 가다가 사람들끼리 부딪힐 때도 있고. 경찰 역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순찰을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교육과 지도를 좀 강화를 하고 또 그 게임 이용자들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장소들에 대한 범죄 예방 순찰 활동을 좀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고. 게임도 하고 운동 효과도 얻을 수 있지만 사고와 범죄 위험이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중점 추진할 전북 목찾기 9개 사업과 2017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확정했습니다. 전북 목찾기 9개 사업은 전라도 천년 프로젝트와 전라선 고속철도 증편,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등입니다. 2017 10대 핵심 프로젝트는 국제대회 성공 개최와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 탄소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을 수주해 6월로 예정된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이 번복될지 주목됩니다. 노르웨이 탱커 선사와 계약한 원유 운반선은 내년쯤 선주에 인도될 예정으로 가격은 2천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현대중공업은 또 다른 노르웨이 업체로부터 액화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선박 한 척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이번 대형 선박을 모두 울산조선소에 건조할 예정이어서 울산의 물량 일부를 군산조선소로 옮기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장수군이 장수 나들목 근처에 있는 계남 양돈 단지를 올해 안에 매입해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장수군은 악취 등으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계남면의 축사 57동을 올 상반기 중으로 매입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완주 구의에 있는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이 천연 발효식초와 와인 제조법 교육생을 오는 13일까지 모집합니다. 전통주와 천연 발효식초 제조 과정은 오는 16일부터 3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에, 와인 과정은 오는 14일부터 4월 11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무주군이 올해 농어촌 소득지원기금으로 19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 3천만 원, 영농조합법인 5천만 원 이하로 오는 2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